벌써 1년째 다 되어 가네요. 이틀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동해에 와 있다며 올라가는 중이라 하며 끊었고 수상한 느낌의 영상통화를 건의 받지 않더군요. 다시 음성통화를 하니 전화를 받아 왜 영상통화는 안 받았냐 따지며 고속도로 운전 중이라 못 받는다 하더군요. 언제는 운전하며 담배도 피우고 김밥도 먹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다시 전화할 테니 받으라 했습니다. 물론 이미 전 이성을 잃었죠. 그때 받더군요. 그런데 영상통화 너머 배경이 고속도로가 아니더군요. 따져 물으니 전화를 남편이 끊어버렸고 다시 건이 친구라며 빵빵호텔 연애팀 김방구가 전화를 넘겨받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그 김방구라는 친구는 행실이 안 좋은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순간 저는 남편이 김방구와 동해로 여자들과 놀러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X이랑 놀러간 거냐? 화내며 물으니 당황해 전화를 끊더군요. 그 후론 물론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이성을 잃은 저는 남편에게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내일 회사로 찾아가 다 뒤집어 놓겠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문자를 했더니 피리릭 날라온 문자. 나만 죽으면 되는 것 아니냐. 회사는 뒤집지 말아라. 하는 답장이 오더군요. 한참 연락이 안 되어 빵빵호텔에 전화를 걸어 고객인 척하고 김방구 연락처를 알아내서 김방구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는 지금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를 바래다 주고 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도 돌아오기는커녕 전원까지 꺼져 있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문자대로 도로에서 어디다 자동차를 들이받아 사고 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군요. 그래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교통사고 난 것 없는지 물어보니 지구대에서 출동해 오더군요. 사고는 있었지만 남편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전원이 꺼져 있으니 저더러 차라리 119에 신고를 하면 위추적이 가능하다 하여 119에 신고했습니다. 10여 분 후 바로 빵빵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찾았는데 사람이 없으니 같이 수색해야 한다며 저더러 현장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남편이 김방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빵빵호텔이나 근처에서 목숨을 저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무슨 정신으로 운전하여 빵빵호텔까지 찾아 나섰는지 모릅니다. 빵빵호텔에 거의 다다를 쯤 소방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을 찾았다고 객실에서 자기와 같이 로비에 있으니 거기서 만나자고요. 그러나 빵빵호텔에 도착했으나 소방관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프론트에 가서 물으니 모두 돌아갔다 하더군요. 황당하면서도 안심하며 일 크게 벌린 것 같은 창피함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미 집 앞에 다 와간답니다. 집에서 빵빵호텔까지는 2-30분 거리입니다. 집에서 만나 얘기하자 하더군요. 정작 살아있는 남편의 목소리를 확인하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애들 자는 집에서 싸우느니 빵빵호텔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고 난 더 이상 운전도 할 기력도 없다 했어요. 사실 3일간 끼니도 못 먹고 거의 탈진 상태였거든요. 작년 5월 중순이었는데 새벽이어서 춥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아 프론트에 가서 아까 소방관 출동했던 홍길동 부인이다. 체크아웃 안 되었으면 카드키를 달라 했더니 직원이 주춤해서 다시 아까 119에 신고했던 홍길동 부인이다. 기달라고 좀 어거지를 썼더니 지배인 되는 분이 눈짓을 하니 직원이 카드키를 주더군요. 빵빵호텔, 몇 년 전인가 회원도 들고 아이들과 외식도 자주 했던 곳. 616호 카드를 꽂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은 환히 켜져 있고 웬 여자가 가방을 들고 나오려다 딱 맞닥뜨린 거죠. 전 순간 남의 방에 잘못 들어온 것 아닌가? 하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객실. 한마디로 난장판. 한 살림차림. 그야말로 더러운 남편의 불륜의 현장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순간 너 누구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물을 것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한심하네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제 가방으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말굽에 정통으로 맞은 그 여자는 침대에 넘어졌고 저는 그 여자가 도망 못 가게 가방부터 빼서 구석으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앞에 앉으라 했고 순순히 앞에 다가와 앉더군요. 그래서 차분히 물었습니다. 더 뭐하는 여자냐? 술집 여자냐? 유부녀냐? 그러나 그녀는 묵묵부답. 나를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가방 안에 지갑을 집어들었고 신분증을 꺼내려 하자 확 빼앗아들더군요.
순간 전 그녀의 머리채를 쥐어잡았고 그녀 역시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 제 머리채를 잡고 생전 처음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탈진 상태였던 저는 빙구처럼 바닥에 깔려 그녀에게 온몸을 지갑과 주먹으로 두들겨 맞았고 그만하자고 빙구처럼 애원하며 다시 테이블에 앉게 되었으나 내가 묻는 말에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화가 나 다시 머리채를 잡고 서로 뒹굴게 되었고 테이블이고 의자고 넘어지고 당겨지고 유리잔이 넘어져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차전 역시 완패. 그만하자 또 애원하여 테이블 당겨 의자 세워 앉아 기세우려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쳤고 남편까지 합세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바보같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녀에게 맞았어. 어디? 순간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릴 때 놀던 검정 고무줄 그것이 팅하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 아들, 딸 그 후 남편과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들어서자마자 하는 말 헛웃음이 또 나네요. 아주머니 간통 장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했고요. 그러니 그녀 역시 처벌 원하십니까? 둘 다 폭행 현행범으로 입건합니다. 얘는 20살 때부터 아는 애야. 그래서 어쩌라고? 여지껏 자식 키우고 학원하고? 시부모님께 구박받고 산난모도 아니다. 너무 억울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 그럴 때 쓰는 거겠죠? 억울해 현장 사진 찍고 침대 시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 하는 말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 그거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라고 친절히도 가르쳐주셔서 구경 나온 호텔 지배인에게 돈으로 물겠다. 얼마냐? 하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분 보기에도 제가 불쌍해 보였나 보죠. 그리곤 말로만 듣던 백차 타고 경찰서로 가니 두 연놈이 나란히 딱 붙어 앉아 계시더군요. 눈에서 불이 나오더군요. 어느새 제가 가해자 인양. 집에 아이들이 걱정돼 동생에게 가보라고 전화를 하는데 경찰이 아주머니 여기 전화하는데 아니에요. 소리치고 면박 주고 결국 진술서란게 쓰고 나오니 날은 세고 밖에서 연놈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경찰이 뒷문으로 도망시켜줬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전화하니 아이들한텐 미안하다. 이 사람 내 사람 아니었던가? 난 뭐였던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집에 남은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 더러운 시트를 들고 땡땡 지구대에 들어가 간통 신고하려는데 경찰관 하는 말이 아주머니 간통 이제 없어져요. 이런 일 8년만 처음이네요. 하며 간통 접수 안 받아줍니다. 억울해서 그 새벽에 온갖 병원 종합병원 임상병리 별별 군데 알아봐도 DNA 검사 불가능하단 말뿐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보니 사랑꼴 아니고 안되겠다 싶어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빵빵 호텔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체크아웃 안 된 것 확인하고 다시 112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 이혼 소장 없으면 대동할 수 없다 하여 두 아이들 데리고 10객실로 올라가니 이미 객실은 청소 중이었고 걱정되어 뒤따라온 경찰관 들어서더니 하는 말 완전 강제 이혼감이네요. 차라리 6개월 콩밥 먹으라 하세요. 월 그때도 둘이 죽어 못 산다 할까요? 돌아오는 길에 큰애 다니지도 않는 교회 앞에 내려달라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돌아오게 기도하겠다고 울먹이는 아이 내려주고 딸내미는 아빠란 사람 전화해도 안 받으니 속이 상해 아빠 새끼도 아니라고 심한 욕설로 문자를 보내며 울음을 터뜨렸고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했습니다. 그 후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날 남편은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통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서 6개월 후에 그녀에게 돌아가겠다는 각서를 쓰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껍데기가 돌아온 줄 모르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의 핸폰을 뒤져 그때까지도 연락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든 걸 털어놓으며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락이 끊기자 그녀가 저에게 만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내가 왜 만나야 하냐고 물으니 언니도 알아야 할 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에서 만났고 만나자마자 하는 말. 언니 우리 11월 7일에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오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라며 남편이 그녀에게 보낸 문자와 녹음을 20분가량 보여주고 들려주더군요. 그 문자들, 세상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문자에 이모티콘까지 하트로 이름을, 그리고 그녀는 문자 하나하나 보여주며 이건 언니 어디 갔을 때, 이건 언니 잘 때 하며 하나하나 자세히도 설명해주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이미 주변 친구들과 회사 직원들까지 인사하고 형수, 재수 지냈다네요. 결론은 자기도 피해자니 자기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각서 쓴 것 때문에 열받아 문자에 욕설을 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정말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보낸 문자도 있더군요. 제가 그녀에게 각서 쓴 것 때문에 열받아 문자에 욕설을 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정말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보낸 문자도 있더군요. 울며 불며 하는 목소리까지 말이죠. 결국 남편을 불러냈고 당황한 남편이 핸폰을 빼앗고 둘이 실랑이를 하더니 핸폰이 떨어져 폴더가 분리됐습니다. 간통의 증거로 쓰려고 부서진 핸폰을 들고 제가 나오자 둘이 쫓아나왔고 핸폰 돌려달라기에 길거리라 창피해 돌려주고 계산하러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따라 올라와 하더라고요. 제 가방 안을 보니 배터리가 있더군요. 그걸 돌려주자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오빠 가자 하며 데리고 나가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폭행 고소 전치 3주 그녀 또한 맞고소 전치 3주 벌 금각 100만원, 공동 재물 손괴 핸드폰, 폭력 등 물론전 무혐의가 되었지만 그녀가 한 곳까지 하여 그 무시무시하다는 서울 고등경찰청까지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야 마지막에 기가 막힌 반전. 열받은 저는 들고 있던 종이컵으로 그녀 면상에 끼얹자 조사하던 검찰청 형사 재개하는 말 아주머니 112 신고하면 바로 입건이에요. 친절히도 가르쳐주셔서 그녀가 또 112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바로 땡땡 파출소로 또 그 백차 타고 잡혀갔습니다. 그 일 있고 며칠 후 20일 하혈했습니다. 수개월간 전화 한 통 안 받더니 열받게 하려고 그런 줄 모르고 저는 숱한 문자질했어요. 그러나 결국 사이버 범죄의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나왔습니다. 열받은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간통 접수하러 경찰서 갔더니 경찰관이 진술서 쓸 때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죄질이 안 좋다고 쓰라고 해. 친절한 형사님 코치대로 적었다가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 결과는 공소권 없음. 간통 신고하는 사람이 간통이 성립 안 되는 줄 알면 할 일 없이 간통 고소하는 건지 도대체 뭔 나라법이 이런지.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시트는 증거물로 받아줬고 결국 국과수 감정 결과 양쪽 DNA 검출되었습니다. 근데 간통은 인정되나 간통죄는 성립 안 된다는 기가 막힌 검사님의 통지서. 그녀는 남편에게 받아둔 각서를 들이밀며 2,85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고 저에겐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3,000만원. 가정 파탄시켜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그녀는 알고 보니 사기 전과범이었습니다. 결국 지들 떠들던 첫사랑, 운명적 사랑 웃기지도 않네요. 끝까지 잔 적 없다 떠들던 그녀 이제는 남편과 제가 공모의 위자료 뜯어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정신치료 받고 있습니다. 중증 우울증, 대인기피, 이젠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오늘 내 남편이라 믿었던 사람이 경찰관 앞에서 그녀 편을 들며 제게 주먹 다짐한 것. 저를 이용해 불러내 보란듯 팔짱 끼고 나간 그녀. 지금의 현실을 믿을 수도 인정할 수 없어 오늘도 약물에 취해 몇 시간째 이러고 있네요.